안녕하세요. 한신교육연구소 임정혁 대표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남자들이 꼭 알아야 할 여성의 생리 이야기라는 주제로 잠깐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수많은 학교를 다녀보고 또 많은 우리 남성 청년들을 만나본 결과 공통적으로 뭔가 좀 아쉬움을 느끼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대표적인 게 남자가 여성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여자도 남자를 너무 모른다. 상호 대화와 이해,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공감을 하겠어요? 그래, 이런 부분이 참 아쉬운 점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생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자들이 꼭 알아야 할, 우리 청소년 또 남자 청년들이 알아야 할 여성의 생리 이야기라는 주제로 몇 가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제가 5개를 얘기를 할게요. 우선 1번, 생리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생기는 게 아니다. 요거부터 기억하세요. 자, 생리라는 게 옛날에는 월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 했다. 달거리다. 요런 말을 했어요. 또 한동안은 그 광고 카피 문구로 해서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에 걸린다 막 이런 카피 문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남성이 여자들은 전부 다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여성 청소년은 한 달에 한 번 안 하는 여학생들이 훨씬 많다. 그게 그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 청소년, 여성 청소년들은 자궁의 성장이 충분하지도 않고 아직 안정되지도 않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다. 그래서 생리기간이 들쑥날쑥할 때도 있고 생리열이 들쑥날쑥하기도 한 것이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여성 청소년은 한 달에 한 번 안 하는 여학생들이 훨씬 많다. 그게 그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 청소년, 여성 청소년들은 자궁의 성장이 충분하지도 않고 아직 안정되지도 않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다. 그래서 생리기간이 들쑥날쑥할 때도 있고 생리열이 들쑥날쑥하기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피임 같은 걸 생리주기법으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피임 효과가 없다, 제로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굳이 계산하면 몇 프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게 제로예요, 제로. 생리주기법 이런 거 꾸며서 그냥 머리에서 지워버리세요. 이건 아예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성 청소년은 당연히 한 달에 한 번씩 안 하는 게 훨씬 많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성인 여성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냐? 그것도 또 아니야. 보면은 이게 기간이 한 달이면 통상적으로 30일 이렇게 남자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28일 할 때도 있고 27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한 달쯤 있다, 그러니까 30일쯤 됐다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기간을 좀 넘길 때도 있어요. 일주일 정도의 편차가 있을 때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추천을 하는 거는 3개월 3주기 이상 생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좀 병원을 한번 가보셔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1번으로 남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여성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한다는 거는 잘못된 지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피임 같은 걸 생리주기법으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피임 효과가 없다, 제로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굳이 계산하면 몇 프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게 제로예요, 제로. 생리주기법 이런 거 꾸며서 그냥 머리에서 지워버리세요. 이건 아예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2번째, 여성은 생리기간이 되면 예민해지고 많이 이 사람이 날카로워진다라는 속설이 있는데, 자,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여성은 생리를 하기 전에 월경, 생리전 증후군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왜 생기느냐? 생리를 할 때 보면 우리 몸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혈관을 타고 이렇게 우리 몸을 다 이렇게 돌거든요, 여성의 몸을. 그러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 보면 복통이 심한 경우도 있고 허리가 엄청 아픈 경우도 있고 온 몸이 막 마디가 쑤시듯이 아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생리하기 며칠 전부터 증상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생리전 증후군 또는 생리 당일 내지는 그 주간에는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우리 여성들이 굉장히 생리통이 심합니다. 한 2명 중 1명 정도는 극심한 생리통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일부 예민해지고
아프고 또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자들이? 당연히 여성을 좀 더 배려해야 됩니다. 몸 자체가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막 머리에서 막 짜증이 막 치밀어 오르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남자들이 배려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든 여성이 다 예민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리통이라는 게 1차성 생리통과 2차성 생리통으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성 생리통은 자궁 내벽이 허물어지고 하면서 이제 모든 여성이 경험을 하는 거고, 2차성 생리통은 그 사람의 컨디션, 또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 생리통이 아주 심한 분들은 2차성 생리통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1차성 생리통 때문에 막 걷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강 관리도 잘 되고 또 생리통을 조절하는 약도 잘 드시고 컨디션 조절이 잘 되고 또 타고난 체질 자체가 좋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여성들이 생리기간에도 그냥 조금 불편하고 넘어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성의 생리기간 되면 예민해지고 막 과민해지고 짜증내고 막 나한테 신경 들고 그건 아니다. 그거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여성의 생리기간이 되면은 신체 사이즈가 달라진다라는 말인데, 생리 전후에 따라서 여성의 컨디션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몸의 바이오리듬을 스스로 균형, 밸런스를 조절하면서 여성의 컨디션을 최적화시키는 굉장히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때로는 종교가 있는 분이라면 조물주께서 아주 인공지능보다도 정말 뛰어난 자율조정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다. 또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뭐 종교가 없다면 그렇게 진화가 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생리기간에 따라서 가슴 크기도 더 커지는 여성이 있고 때로는 작아진 여성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어떤 TV에서 하는 그 뷰티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때 보니까 이한희 씨하고 그 가수 소유 씨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멤버들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거기 출연했던 그 여성 연예인들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리기간에 따라서 뭐 B컵도 됐다, C컵도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자,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있어요. 생리기간이 되면 몸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좀 땡땡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슴 부위를 누르면 통증이 생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신체가, 그리고 막 이게 막 갑자기 막 엄청 막 달라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일부 그런 변화가 있다. 이렇게 세 번째 정리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 생리기간에 성관계를 가져도 되는가? 여러분 어떤 성적인 어떤 행위 등을 진행을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정말 신신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어떤 의사가 제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저 이분이 전문의시니까 저보다 이제 훨씬 뭐 전문가이시고 의학적으로는 뭐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실 테니까 또 그분의 권위가 있고 의사 면허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긴 하는데, 여러분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생리기간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리의 기전이 어때요? 자궁 내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혈이 나오는 겁니다. 자궁 내벽이 여러분 그러면 두툼하고 튼튼하고 영양가가 풍부하겠어요? 안 그러겠죠. 내벽이 허물어지니까 자궁벽이 얇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면역력이 막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관계를 갖는다, 또는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한다, 뭐 이런 등등의 상황은 좀 염려가 많이 됩니다. 여성의 자궁 건강에 유익하지 못합니다. 가급적 권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좀 그리고 남성도 그렇고 또 그 생리혈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위생상으로 또 건강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면역력이 약하니까 당연히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도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생리기간에는 가급적 이 성 관련 행위나 관계는 맺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그 의사분도 뭐 나름의 근거를 갖고 말씀하셨겠지만 제가 통상적으로 경험한 또 많은 상담을 하고 연구를 한 바로는 그렇지 않아요. 가급적 자제하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동서고금의 모든 종교가 여성의 생리 기간에는 관계를 금하거나 아니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그러면 과연 여성의 생리기간이 되면은 더욱 성충동이나 성욕이 증가하는가? 자, 이거 질문한 남자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한 남성도 진짜 많은데 그 말은 맞습니다. 자,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생리 기간 자체가 아니라 생리 전 그 즈음쯤 했을 때
특히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 28일 주기가 생리 주기를 갖고 있는 여성이라고 하면은 그 14일 전에 이제 배란을 한단 말이죠. 그럼 앞뒤로 이제 뭐 보통 뭐 2일, 3일 이렇게도 보고 앞뒤로 뭐 해서 뭐 4일 뭐 길게는 3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가임 기간이죠. 그때 여성의 신체 리듬이 확 올라오면서 성적인 충동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리 전 증후군이 생기고 하면서부터는 이게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 전에는 그런 충동이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생리 전 증후군 오고 뭐 생리 기간 되고 할 때는 관계를 자제하고 또 그때는 좀 주의하는 게 좋다. 요런 정도로 여러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성의 배란 주기, 가임 기간 이런 것들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남자들이 꼭 알아야 할 여성의 생리 이야기 5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채널에다가 이미 몇 개 올려놨어요. 벌써 생리기간에 먹어야 되는 음식, 피해야 되는 음식 이런 것도 남친이나 남편이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좀 센스 있다 그런 평가를 받지 않겠어요?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고 생리통 증상별로 먹어야 되는 약이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 몸에 맞는 위생용품, 생리대 고르는 법 이것도 제가 또 올려놨습니다. 이런 것도 또 참고로 좀 해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성의 이제 그 생리 기간에 생리통을 악화시키는 안 좋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이미 얘기를 해놨어요. 특히 남성의 흡연이나 환경호르몬 노출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골반 틀어짐도 그렇고 근력 부족 이런 것들은 진한 메이크업 이런 것들은 여성의 내분 비계를 교란시켜서 생리통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좀 주의하시면 좋겠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컨텐츠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